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 제 1절에서는 우리가 신용장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에 대해서 신용장 관련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제 2절에서는 신용장이 아닌 그 무신용장에 의한 그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용장에 의한 결제 방법으로는 첫 번째, 송금이죠. 송금 결제 방식. 리미턴스 베이시스. 송금 결제죠. 송금. 자, 송금 결제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이나 인도한 후에 누가? 수입업자가, 매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그냥 송금하는 거예요, 대금을. 수입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 전신 송금안이 있어요. 보통 TC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에서 그냥 TT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신으로 송금하는 것을 TT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신 송금안. 사전에 송금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사후에 송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입업자가 우선 물품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외화 또는 수표로 수출업자에게 지불을 하고, 수출업자는 계약된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하는 방식이 사전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후 송금 방식은 물품의 인도 후에, 자, 물품을 선적한 후죠. 물품을 보낸 후에요. 후에 전신환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의 수출입 거래가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자, 수출업자가 매매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먼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 서류를 송부를 하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수입업자가 사후에 결제하는 방식이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자, 사후 송금 방식의 계약서상의 문구인데, 자, 보시면 보통 문구를, 자, 예를 들어서 문구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는 선적 이후죠. 선적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사후에 보내는 거고요. 30일 이내. 그 다음에 이거는 도착한 이후네요. 수입업자 바이어의 그 창구로 도착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요거는 선적 후에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송금하는 방식이네요. 그리고 단순 송금 방식의 절차도인데, 요 밑에를 보시면, 자, 보시면은, 왼쪽이 여기 사전 송금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자, 사전 송금 방식은, 자, 매매 계약을 할 때 사전 송금 하기로 매매 계약을 맺겠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사전 송금이니까, 자, 매수인, 수입업자는 송금 의리를 해요. 거래은행에. 그리고 그러면은 송금은행은 전신환으로 TT로 송금을 하겠죠. 지급은행에게. 그러면 이 지급은행, 수출업자가 그 국가에 소재하는 그 지급은행에게 송금을 하면은 의리하고 송금하죠. 송금을 해. 그러면 대금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수출업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면은 지급 청구를 하면은 송금 대금을 지급을 하겠죠. 이와 같이 지급. 그 이후에 이제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물품을 선적을 해서 한 다음에 선적 서류를 송부를 하겠죠. 그럼 물품이 도착하면은 인도받는 시기죠. 그리고 사후 송금 방식은 매매 계약을 사후에 송금하기로, 물품이 도착한 이후에 송금하기로 계약을 맺고요. 그러면은 일단 매매 계약 후에 수출업자,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을 합니다. 물품을 선적을 하고요. 선적하고 나서 선적 서류를 송부를 하겠죠. 물품이 도착하면은 매수인은, 수입업자는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에, 자, 이제 송금 의뢰를 합니다. 거래처인 그 송금은행으로 의뢰를 하면은 송금은행이 수출업자가 소재하는 그 나라에 소재하는 그 지급은행 앞으로, 그 수출업자의 그 거래은행인 지급은행 앞으로 대금을 보내겠죠. 송금을 해요. 그러면은 대금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매도인에게 하겠죠. 수출업자에게. 그러면은 지급 청구를 하면은 대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거래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류 상환 결제 방식이에요. 서류 상환 결제 방식. 요 서류 상환 결제 방식은 서류를 상환으로 결제하는 방식.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예요. 다큐먼트에 대응한 캐시 지급이죠. 그래서 CAD. 수출업자가 선적한 후에, 자,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죠. 그 이후에 선적 서류를 주로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인도를 해요. 그러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 바로 서류 상환 결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거래에서는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적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자, 선적했어. 선적하고 나서 선적 서류 가지고 가서 수입업자가 지시한 그 대리인에게 서류를 제시를 했어. 그런데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출국에 수입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가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은행을 이용하기도 해요. 은행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서류 상환 결제 방식에 대한 그 절차를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고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서류 인도,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방식의 그 거래 절차 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고요.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하죠. 당사자 간의 서류 인도 결제 방식으로 이와 같이 매매계약 CAD 방식으로 서류 인도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을 하죠. 두 번째, 선적을 해요. 수출업자는 수출 통과한 후에, 선적을 한 후에, 수출 서류를 갖다가 매수인의 대리인,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제시를 합니다. 대리인에게 서류를 제시를 해요. 인도를 해요. 이거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인수를 하고 대리인이 대금 지급을 해요. 수입업자의 대리인은 이제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선적 서류 인도를 하겠죠. 선적 서류, 선적 관련 서류. 매수인의 그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리인은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인 매수인에게 보내요. 그러면은 물품이 도착하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품 인도 결제 방식이에요. 캐시 온 딜리버리니까 배달이 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COD 현품 인도 결제 방식이에요. 자,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에 선적 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해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합니다. 선적 서류를. 그리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수입업자가 검사한 후에 물품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현품 받으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현품 인도 결제 방식이죠. 주로 귀금속 등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자, 고가품, 귀금속 등의 거래에서 현품 인도 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종종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품 인도 결제 방식. 자, 당사자 간의 물품 인도 매매 계약 COD 방식에 의한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면은 수출업자는 자, 물품을 운송인을 통해서 보냅니다. 보내요. 물품을 선적을 해요. 수출 통과한 후에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출업자는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이에요. 자신의 대리인에게 서류를 발송해요. 서류를. 그리고 수출업자는 그리고 요 매도인의 대리인, 수출업자의 대리인은 서류가 도착을 하면은 물품이 도착을 하겠죠. 이게 도착을 하면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수입 통관을 합니다. 수입 통관을 마치고 창고에 넣어요. 장치를 하죠.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수입업자가 물품을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수입업자는 수출업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물품을 검사를 해요. 물품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수입업자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수출업자의 대리인에게 현품을 검사한 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출업자의 그 대리인인 매도인 대리인은 대금을 다시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 이게 바로 현품 인도 결제 방식에 의한 거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추심 결제 방식입니다. 송금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추심에 의한 결제 방식. 추심 결제 방식이란 수출업자가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선적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추심 결제 방식이란 수출업자가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선적을 해요. 선적을 한 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 추심 결제 방식으로서 첫 번째 지급 인도 조건,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하고 인도하는 거죠. 지급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지급 인도 조건 DP라고 합니다. 그래서 D, document against payment에서 그냥 DP, document에 대한 payment 해서 document against payment 해서 DP. 그래서 지급 인도 조건은 수출 대금의 지급과 수출 대금을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어음 지급 서류 인도 조건을 말해요. 자,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상환하여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어음 지급 서류 인도 조건을 말합니다. 지급 인도 조건. 자,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추심은행.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추심은행이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추심은행이죠. 인도받은 추심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겁니다. 서류를 인도하는,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거죠. 자, 선적 서류를 인도받은 추심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서류를 건네주는 거예요. 대금 지급받고 서류 인도하는 거예요. 서류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 바로 지급 인도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에는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서 일람출급 DP 사이트가 있고 일람출급 추심과 기한부 추심이 있어요. 기한부 추심. 먼저 일람출급 추심 DP Document Against Payment at Site. 일람출급 추심. 추심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 서류가 첨부된 일람출급 환어음을 선적 서류가 첨부된 일람출급 환어음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즉 추심의리은행이죠. 의리를 받은 은행이죠.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서 추심을 의리를 해요. 그리고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서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지급받은 대금을 추심의리은행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지급 인도 조건에서의 일람출급 추심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람출급 추심의 사례인데, 자, 거래 조건이 5월 1일이, 선적일이 5월 1일이고요. 그리고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의 서류가 도착일이 5월 10일. 그리고 양육항의 물품 도착일이 5월 30일인 경우입니다. 5월 30일인 경우. 자, 추심은행은 서류가 도착한 게 추심은행에 5월 10일 날 도착하죠. 바로 수입업자에게 통지를 해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관련 서류를 인도를 하죠.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추심은행이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서류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추심의리은행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수입업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을 하고 서류를 인수받은 후에 이제 물품이 5월 30일 날 도착하죠. 그럼 5월 30일에 물품이 도착을 하면은 선화증권 등의 선적 서류죠. 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추심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죠. 자, 대금을 지급한 5월 10일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날까지 5월 30일까지죠. 약 20일 동안은 자신이 이자 등의 자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요 지급 인도에 의한 그 조건, 그 절차를 하나씩 한번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한번 설명 한번 볼까요? 이 경우 첫 번째 지급 인도 조건에 의한 그 계약에 의한 그 수출입의 거래 절차인데, 첫 번째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당사자 간에 일람 출급 추급 DPS 사이트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출업자는 수출 통관을 하고 선적을 하겠죠. 5월 1일 날 이와 같이 물품을 선적을 해요. 선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는 일람 출급 환어음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그리고 관련 선적 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 추심의리은행이죠. 추심의리은행,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리를 합니다. 의리를 해요. 추심을 의리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심의리은행이 어음과 그 선적 서류를 추심은행으로 송부를 해요.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추심은행이 서류가 도착하면은 도착하면 바로 수입업자에게 서류 도착했다는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입업자는 어음의 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관련 선적 서류를 받아요. 인수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선적 서류를 인도받는 거죠.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 서류를 추심은행이 넘겨줬죠. 수입업자는 서류를 인도받았어요. 그러면은 대금을 바로 추심의리은행으로 송금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금이 도착을 하면은 추심의리은행,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대금을 수출업자,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업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이 이제 서류가 10일날 도착했어요. 서류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금 지급하고 선적서류 인도받고 선적서류를 가지고 있죠. 물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자, 20일이 지났어. 오면은 선적이 5월 30일에 도착을 하죠. 그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선적 서류를 제시를 하고 물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인도받게 돼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 인도 조건에 의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인수도 조건이에요. 인수도 조건. 자, 인수도 조건은 DA 줄여서 DA라고 합니다. DA. 이거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해서
인수도 조건이에요. 인수도 조건은 DA에서 인수도 조건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을 한 후에 서류가 첨부된 연지급이에요. 연지급. 바로 지급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후에, 그러니까 연이에요. 그러니까 연장한다는 그런 연이에요. 연지급 환원, 다큐멘터리 유선스 B를 선적 서류가 첨부된 연지급 환원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원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해요. 어음을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게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로 인수도 조건이에요. 인수도 조건. 자, 이 경우도 한번 요 절차를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인수도 조건의 경우. 자, 인수도 조건의 경우는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데 당사자 간의 기한부 어음입니다. 바로 지급이 아니라 S사이트가 아니라 유선스입니다. 유선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기한부 추심 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당사자 간에 자 한번 볼게요. 당사자 간에 인수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요. 조건은 30일 선적 서류가 도착한 이후 30일로부터 30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출업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선적을 하겠죠. 선적을 해요. 수출업자는 수출 통관 후 선적을 합니다. 선적을 해요. 그리고 수출업자는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을 하고요. 관련 선적 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 즉 추심 의뢰은행,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하도록 의리를 요청하죠. 추심 의리를 하는 거예요. 추심 의뢰은행에 자신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추심을 좀 해달라라고 의리를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심 의뢰은행은 환원과 관련 선적 서류를 추심은행,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으로 앞으로 보내겠죠. 송부를 해요. 자, 그럼 환원과 선적 서류가 도착하면은 서류가 도착했다라고 매수인, 즉 수입업자에게 통지를 하죠. 선적을 통지를 해요. 그러면은 수입업자는 어음 대금 지급 없이, 대금 지급은 없어요. 그냥 어음을 인수를 합니다. 대금 지급은 없습니다. 어음대급 지급은 없이 이 어음을 인수를 하는 거죠. 없이 기한부 어음이죠. acceptance by 해서 배설을 하고 인수 서명 표시 후에 서류를 선적 서류를 받아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한다는 그 조건을 배설을 하는 거죠. 이 어음을 acceptance라고 배서합니다. 서명하고 acceptance 서명을 표시한 후에 서류를 인수받아요. 서류를. 그러면은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선적 서류를 이제 이렇게 추심은행이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지불하는 거죠. 어음을 인수한다는 조건을 배설을 한 후에 이와 같이 서류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은 선적 서류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를 인도받았으니까 수입업자는 운송인에게 서류가 10일날 도착했을 때 이와 같이 어음인수 조건을 배설을 한 이후에 선적 서류 서류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물품이 도착하겠죠. 30일에 도착을 하면은 수입업자는 운송인에게 선적 서류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운송인이 서류 인수 후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죠. 인도를 해요. 그 이후에 수입업자는 어음 만기일 30일 후에 어음 인수 30일 후에 대금을 만기일에 매수인은 추심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추심은행은 요 대금을 다시 추심의뢰은행, 수출업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송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요 수출업자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요 거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상이 대금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무역계약의 그 기본 조건으로서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대금 결제, 그 이후에 보험 조건이나 포장, 분쟁 해결 조건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다뤘어요. 특히 가격 조건이나 그 다음에 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대금 결제 방식에는 신용장 방식과 방식이 있는데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금, 송금, 추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게요. 과제는 이거는 과제라기보다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과제로 나가는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시험 준비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일단 요거 있죠. 용어는 취소불능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기한불 신용장이 이게 뭔지 간단하게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AD 방식과 COD 방식에 의한 결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하라.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CAD와 COD 그냥 이게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그냥 용어로 할게요. 용어로. 이게 어떤 방식이고 이게 어떤 방식인지 CAD, COD 그 다음에 요게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는 대신에 전부 설명하는 건 지우는 대신에 요거를 그냥 할게요. DA, DP. 그냥 용어로 간단하게 그 절차 과정은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떤 의미의 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CAD, COD, DA, DP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신용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취소불능 신용장이란, 일람부 신용장이란, 기한부 신용장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용어로 그냥 용어 해설이죠. 간단하게 그 용어 의미만 여러분 그냥 정리를 시험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제는 아닙니다. 그냥 정리를 시험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해서 기말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한 학기 마칠게요. 어쨌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무역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왔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무역학 원론이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경제죠, 국제 경제, 그리고 경영, 무역 경영, 국제 경영, 그리고 무역 실무와 관련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을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학기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